네,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장인데요. 여성들이 줄줄이 체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네요. 이 독살, 난 장난인 줄 알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지금부터 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소 변호사님. 네. 2명 체포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여성 2명이 모두 체포됐는데요. 일단 먼저 기억하실 겁니다. LOL이라는 영문자가 앞에 가슴팍에 있는 그런 티셔츠를 입은 여성이 먼저 체포됐는데요. 네. 가방에서 그 독극물이 들어있는 약이 발견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권상으로는 베트남인으로 보이고요. 또한 또 이름도 도안티 흐엉, 나이는 29살로 여권상으로는 되어 있는 인물이 먼저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여성도 체포됐습니다. 네. 역시 근데 이번에는 베트남이 아닌 인도네시아 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름은 시티 아이샤,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여성은 2명 다 체포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체포된 이 여성은 독살이 있었던 공항에 직접 갔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 노란 옷 입은 저 머리가 단발인 저 여성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 사람. 그렇죠. 동그라미 안에 노란색 상의를 입은 저 사람. LOL이라는 알파벳이 써 있는 옷을 입던 그 여성인데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네. 아니, 독이 든 약병을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다녔다? 이거 잡히면 어떡하려고? 화면에서 노란색 아니고요. 노란색은 저건 저 히잡 같은 거니까 저건 인도네시아일 거고 네. 까만 머리 여자입니다. 베트남은 저 무슬림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독이 든 약병을 갖고 있었다?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네, 됩니까? 까만 머리. 그러니까 저 여자가 말한 게 거짓말이죠. 독약이 든 약병을 자기가 가방에 가지고 있었으면은 네. 독살할 의도가 분명히 있었는데 네. 뭐 장난 삼아서 스프레이를 뿌렸다. 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독약의 네. 종류에 대해서 현지 경찰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독약 종류가 피마자 식물의 씨앗에서 발견되는 리신이나 네. 아니면 보고독에서 추출하는 테트로톡신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지금까지 그 독약을 사용한 그 행태로 보면은 그 보고독으로 만든 독약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나름대로 굉장히 잘하는 것이 보고독에 추출한 그 독약을 가지고 브로마네오 스티금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독성이 청산가리가 5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에도 독살에 사용된 것이 바로 보고독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독살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손소희 변호사님. 네. 이게 상식적인가요? 사실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했죠. 친구와 함께 말레이시아에 여행을 왔는데 그때 동행하던 남성 4명이 승객들에게 장난을 치자고 했고 역시 장난치는 줄 알고 그 남성들이 시키는 대로 스프레이를 사람에게 뿌렸다. 죽일 리도 없었다라고 지금 경찰에서 진술을 했는데요. 이 진술을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이상하고 납득 안 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실제로 보면 이정은 의원,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저는 저걸 어떻게 과거의 사건을 쭉 취재하는 경험으로 제가 풀어보면은요, 이건 제 네. 추측입니다. 저는 아까 흐엉이라고 하는 여자분 여권에 29살로 돼 있었죠. 인도네시아 여성은 25살로 20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저 화면에 잡힌 거 보면 상당히 좀 미인인 것 같고 꾸미는 여자입니다. 네. 지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가면 상당히 덥거든요. 다 반팔인데 별로 화장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들의 정체가 자기 스스로는 베트남에서 인터넷 스타라 그랬는데 저는 뭐라 그럴까 왜 해외에 가서 한국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또 다른 나라 해외 여성 오게 해서 이렇게 놀다 가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저분은 그러니까 이제 각각 다르게 와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며칠을 놀았겠죠. 놀면서 친해졌기 때문에 아무리 미인이 다가와도요, 갑자기 뭘 뿌리면요, 김정남도 사람 이상 피하고 어떻게 막습니다. 근데 본인이 저항을 안 한 건 아는 얼굴, 면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어떤 미인계에 걸려서 아마 그래서 먼저 이제 김정남이 출국을 할 때 저분들이 따라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다만 저 사람들은 이용을 당했기 때문에 김정남이 뭐고, 그 다음에 이게 뿌리는 게 뭔지 모르고 뿌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용당했다. 그리고 이거는 전형적인 공작의 수법일 수 있다는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남자 4명이 있는데 여자 2명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이 있었고 결국 도망을 갔잖아요. 2개조로 나눠서 갔다는 겁니다. 지도까지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내용을 좀 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공항에서 쭉 갑니다. 호텔에서 합류했고 보세요. 여성 2과 남자 4이 호텔에서 합류했는데
여자 한 명과 남자 넷은 다음날 외출을 해야겠다 그랬고 이 여성은 공항에 다시 왔다는 거예요. 네, 그 현지 보도만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네. 자기는 어쩔 수 없어갖고 출국하려고 왔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제가 어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런 게 이제 공작의 전형적인 방법인데 같이 이렇게 해외에서 모여갖고 같이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사라지게 하는 거죠. 임무 수행하고 난 다음에. 네. 그래서 저거는 저 네 사람이 임무를 수행하려고 했고 그 대행을 여자 둘한테 어떻게 맡겼고 저 두 분은 이용이 됐고 그다음에 떠나고 나니까 자기 고국 돌아가려고 우왕좌왕하다가 오다가 잡힌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볼 때는 네. 베트남 여권을 가진 저 여자나 네. 인도네시아 여권을 가진 뭐 다른 또 한 사람이나 네. 둘 다 여권은 전부 다 가짜일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저 현재 아래에 있는 저 29살 먹은 그 도완이라는 저 여자는 잘 보십시오. 거의 살이 없습니다. 살이 없고 네. 거의 그러니까 지방들이 다 타버렸어요. 네. 운동을 격심하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광대뼈가 튀어나왔습니다. 아. 튀어나왔기 때문에 네. 굉장한 운동을 했고 그다음에 저 어깨가 딱 벌어졌거든요. 저거는 이제 턱걸이나 밧줄을 잡고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걸 하면 이렇게 어깨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저 여자는 제가 볼 때는 이 모습인데요. 네. 그러니까 광대뼈가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지방이 없다는 것 그리고 어깨가 굉장히 벌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근력 운동을 많이 했다는 것으로 그렇죠. 추정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 여자는 그 공작원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보이고 네.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했거든요. 네. 저렇게 그 더운 지방에서 저렇게 진하게 하면 견디기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모양을 화장으로 가렸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게 북한 사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아까 북한 CCTV 공작원은- 노란색 네. 다시 한번 영상을 봤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화장을 진하게 했고요. 이 사람인데, 좀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분이 이제 베트남 사람이라고 본인을 얘기했고 여권을 제시했지만, 북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어제 얘기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마유미가 뜨거운 물 부으니까 뜨거워. 뜨거웠다고. 저 여자가 네. 택시를 타고 나가서 기사한테 한 말도 전부 다 네. 하지 않아야 될 필요도 없는 말들을 잔뜩 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베트남 사람이다. 네. 내가 인터넷에 이렇게 스타다 말이지. 그렇죠. 예.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전혀 쓸데없는 말입니다. 택시만 타고 갔지. 왜 저는 쓸데없는 알리바를 자꾸 만들어내요. 안 해도 될 말인데 굳이 택시기사한테 때문에. 한 말은 나중에 잡혔을 때 택시기사더러 베트남 사람이라고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지발이 저린 겁니다. 지발이. 네. 그러니까 안 해도 될 말을 자꾸 하는 거는 뭔가 자기가 마음에 죄의식이 있고 캥기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 말씀에 한마디 보태고 싶은 게 지금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찾으러 다시 공항에 갔다가 체포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걸 이제 교란 작전을 한 거다라는 지적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저희 전형적인 교란 작전입니다. 교란 작전. 예, 그러니까 6명 중에서 저 도안이라는 여자는 네. CCTV에 너무 명확히 찍혔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데리고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이 탈출할 시간을 벌려고 네. 옷도 안 갈아입고 만약에 탈출하고 저 여자가 네. 정말 자기 공항으로 해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도망갈 생각이 있었으면 네. 옷을 다른 걸 입었을 겁니다. 네. 똑같은 옷을 입고 노출을 시키고 공항 CCTV 앞에서 오히려 그냥 노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언론의 시선을 끌고 네. 하는 동안에 6명이 나머지 5명이 탈출을 하려고 양동 작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은 탈출을 하다가 이제 다른 여자가 또 잡히고 네. 또 어떤 보도에 보면 말레이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다는데 그건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속아서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6명 모두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일단 5명이 외출을 나갔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각자 이제 탈출을 위해서 시도하다가 결국은 잡혔거나 체포됐거나 아니면은 이제 교란하기 위해서 일부러 체포당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가능할 텐데요. 좀 한 가지 의문이 만약에 일부러 다른 사람의 탈출을 위해서 먼저 체포를 자진해서 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가방에서 발견된 독약을 왜 소지하고 있었을까? 만약에 공작원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서 일부러 잡힌 것이라면 그런 공작원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독약은 적어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왜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문점이 듭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지적을 잘하셨다고 보는데요. 이게 공작원이면 그건 제거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왜 갖고 왔느냐. 그럼 결국은 저 사람은 심부름꾼일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네. 저 4명이요? 어디 갔겠습니까? 저게 사건이 생겨갖고 처음에 발견이 안 되고 하루 이틀 지났으면 저 4명이 도주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갔을 텐데 바로 백주에 대낮에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봐서 저는 저 사람들이 숨을 때는
쿠알라룸푸르의 북한 대사관 등등 비롯한 치외복권 지역에 네. 아니면 그 영향권이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레이시아 외사경찰이 뛰면은요. 지금 외교 문제 때문에 잡지 못해 그렇지 거의 못 빠져나갈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70년대에 우리 중앙정보부가 일본 가서 김대중 씨 납치해 온 적 있죠. 네. 그때 일본 경찰이 몰랐나요? 알았습니다. 왜 안 잡았어요? 취해복권 지역이고 면책특권 때문에 안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됐는데 저거 아마 지금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외교 문제 때문에 아마 좀 재는 것도 있을 겁니다. 지금 해외 공작을 할 때는 그 지역의 대사관에서 전혀 모르게 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대사관에 접근하게 되면 대사관은 철저하게 감청이 되고 네. 어떤 사람이 그 공간에 들어가는지 철저히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네. 그 외사경찰이 전부 다 파악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김정남 암살 공작을 대사관 측에 전달하면은 이 공작 전모가 사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요. 절대로 대사관에 연락. 자원들을 만약에 왔다면 이곳에서는 얼씬도 안 했어야 맞다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탈출도 전혀 안 했습니다. 만약에 네. 저를 탈출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게 되면 북한 당국이 공격했던 것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절대로 저를 도망 저리 안 갑니다. 죽으면 죽었지 안 갑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어디선가 자살을 할 겁니다. 서로 살해를 하거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왜 그때 잠수함 사건 났을 때 그 산에서 10몇 명 죽은 게 있었죠. 그렇게 되거나 96년 강원도 쪽에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아지트를 만들더라도 그 화이트 요원이나 블랙 요원이 나와 있는 그런 대사관에서 은밀하게 도움을 받아갖고 저는 움직였어라고 보는데요. 아주 급하게 되면은 더 이상 아지트란 거는 외사경찰에 들어가 뒤지면 그만이니까 저는 아마 저기도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 저 영향권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확인은 다 안 됐습니다만 나는 베트남 사람이라면서 여권까지 제시하고 베트남 이름도 내놨거든요. 당연히 베트남 말을 유창하게 할 것 같은데 이제 뜨거운 물 부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예전에 90년대인가요? 깐수라는 간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때문에 그때도 좀 철저하게 이제 그 북한인의 지금 화면에 보이는 무하마드 깐수 정수일 씨로 확인이 된 북한인인데 북한 사람의 중동인화가 아주 성공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교수까지 했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분은 대학은 북한에서 나왔었죠. 네. 유학도 오고 필리핀도 오고 여러 군데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데 글쎄요. 지금 만약에 저 베트남 여성이 북한 공정원이라면 현지화 하려면은 아예 어떻게 해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가서 완전히 베트남화가 된 사람을 해야 되지 대학쯤 나오게 되면은 진짜 뜨거운 물 보면 뜨거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깐수 선생도 뭐 그 후에 저도 몇 번 만났지만 한국 사람이에요. 저 중동 북한 사람. 북한 사람. 예, 예.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본능적으로. 근데 저 허옹이라고 하는 친구가 정말로 베트남 행세를 하려면 북한이 장기간 10대 때부터 키워야 되는데 그 정도로 했을까요? 베트남하고 관계가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네. 이 도안이라는 여자가 여권은 베트남 여권 가지고 있는데 네. 말은 영어하고 말레이어를 했다 그랬습니다. 아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베트남 국적인데 네.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네. 그리고 하고 영어를 했다. 영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번 사건 관련해가지고 조금 크게 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좀 미스테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은 테러가 일어난 장소가 공항이라는 굉장히 공공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걸 의문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공항이라는 곳은 유사시에 봉쇄가 가능한 공간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렇게 그 백주 대낮에 저런 식의 과감한 행동을 했지만 만약에 저런 유사시에 굉장히 위험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말 암살을 하고 싶다면 증거도 안 남기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배우도 안 남길 수 있는데 왜 저럴 수밖에 없었는지 뭔가 급박하게 해치워야 되는 그런 정황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좀 의문이 들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 여자들도 제가 아까는 독약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걸 반대로 생각해서 선생님 말씀처럼 교란 작전의 미끼로 오히려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어제 국정원에서 스탠딩 오버라고 해가지고 마감이 없는 그 작전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지만 뭔가 지금 시점 자체도 좋지 않아요. 트럼프 네. 행정부 출범 직후에다가 탄도미사일 발사 3일 만에 이런 일을 해서 국제사회에 굉장히 고립을 자초하는 악수를 둔 건데 한 달 전에 보위부장 간첩 적발하는 보위부장 김원홍의 숙청 이후에 정찰총국과 보위부 간의 뭔가 충성 경쟁에서 나온 어떤 우발적인 테러가 아닌가 이런 의심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 당국자가 시신 안치소에 직접 들어가 봤군요.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김정남 입에 거품을 물은 거 눈으로 확인했고 그래서 전형적인 독살 행태했다는 것, 의심할 여지 없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혹시
보고독을 먹고 죽으면 입에 거품을 뭡니까? 보고독을 먹고 죽으면. 보고독이요. 네. 그거 잘 모르겠네요. 아, 잘 모르시면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현재. 보고독이. 예, 보고독으로 만든. 네. 북한의 전매 특허인 그런 독으로 이제 죽인 것 같은데. 네. 요번에 말이죠. 네. 공작이 굉장히 엉성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굉장히 엉성하죠. 이게 네. 엉성한 이유가 급작스럽게 공작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분명히 지시가 최근에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내려왔다. 아마 1월 중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스탠딩 오더로 해가지고 네. 2012년도 이후에 끊임없이 그 공작을 추진해 왔지만 네. 맞지만 통상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김정은이가 지시를 하게 되면 네. 그 지시를 계속해서 지시를 이행하는 걸 평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서기실에서 계속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책임자를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했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금년 1월 달에 아까 미국의 소리 방송인가요? 네. 거기서 보도한 것 같은데 1월 중에 김정은이 지시가 있었다. 네. 그 지시가 뭐였냐면은 김정남이 보고 네. 평양을 귀환하라라고 지시했는데 김정남이가 거절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벌써 2013년도에도 있었어요.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그러니까 거절하니까 이제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이제는 김정남이가 네. 북한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구나 해서 그걸 명분으로 해서 이번에 시행을 했는데 시행 자체가 말이죠. 네. 저는 약간 미끼가 있다고 봅니다. 미끼요? 예, 김정남이를 네.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가지고 네. 미끼를 던진 게 아니겠나. 네. 그 바람에 이건 벌써 공개된 겁니다. 그래서 네. 그걸 가지고 비행기표가 예약되고 하는 것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언제 들어왔다가 언제 나가서 알고 북한 공정원이 대기하고 있다 보니 사건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엉성하다는 게 저는 김정남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페이스북에 자기 가명 계정으로 지금 공항 티켓도 예약을 하고 물론 위조지만 네. 그리고 경호원이 없었어요. 네. 그런 걸 보면 김정남이 굉장히 마음을 놓은 상태에서 당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무슨 스탠딩 오더라는 5년 동안의 준비가 수없이 암살 위협을 받긴 했지만 네. 김정은한테 사죄 편지도 쓰고 그런 거의 이제 항복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북한으로부터는 조금 이제 안심하고 살아도 좋다는 어떤 사인을 받고 무방비 상태로 당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듭니다.